안녕하세요. 렛츠퀴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퀴즈 여행 함께 떠나게 될 콰이의 퀴즈 요정 테일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테일러의 퀴즈 여행 같이 떠나시게 되셨는데요. 지금 실시간 관람 인수 3,349분, 3,400분 가까이 들어오셨네요. 계속 들어오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테일러 사랑해요. 네. 그리고 제 이름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제 이름은요, 태린입니다. 태풍 할 때 태랑, 탬버린 할 때 린, 태린이. 태린이라고 불러주셔도 돼요, 여러분. 테일러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이름 불러주세요. 이름 불러드릴게요. 보라짱님 안녕하세요. 보라짱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권민우님 안녕하세요. 안은지님 안녕하세요. 이 누나 처음 보네. 저 오늘 처음 보셨나요? 저 오늘 처음 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테일러라고 합니다. 앞으로 저 많이 여러분 찾아뵐 거니까요. 앞으로 우리 자주 봐요. 영어 한마디만 해주세요. 뭐라고 하지? Okay. Hello everyone. I'm Taylor. We're about to go on a trip with quiz. Are you guys ready? Are you guys ready? All ready? Anybody hungry? 밥은 드셨나요? 여러분들? 혹시 아나운서 준비하세요? 아니요, 저는 아나운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I'm happy virus 분이 언니 예뻐요. 감사합니다. 니 하고 옆에 토끼 분이 계신 분이 안녕하세요. 클릭님 안녕하세요. 선주님 안녕하세요. 혹시 민주님 들어오셨나요? 민주님 안녕하세요. 민주님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 간단한 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한 라운드당 총 12문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 문제당 보기는 3개, 정답은 단 하나입니다. 12문제 모두 맞추신 분들께는 상금 드려야겠죠? 오늘 상금 얼마일까요? 오늘의 상금은 100만 원입니다. 네, 오늘 상금 100만 원입니다. 우승자가 한 명일 경우에는요, 100만 원의 상금 한 분의 우승자가 다 가져갈 수 있고요. 우승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100만 원의 상금을 그 모든 우승자가 똑같이 나눠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요, 10초의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그 10초의 시간 초과하시거나 오답을 누르셨을 경우에는 탈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번 틀렸다고, 2번 틀렸다고 그냥 보내드릴 우리 콰이? 아니죠. 여러분께는 부활카드가 있어요. 부활카드는 1번 문제부터 6번 문제까지 1라운드에 한 번, 7번 문제부터 12번 문제까지 2라운드에 한 번, 이렇게 총 2번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부활카드 어떻게 사용하지? 이렇게 고민 많이들 하시는데요. 부활카드는 저절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탈락하시는 순간 저절로 부활을 도와주니까요. 어떻게 쓸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많이 모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장미하트 소녀님 이름 불러달라고 하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부활카드가 없으신 분들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콰이를 추천하고 그분들이 여러분의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면 부활카드를 하나 두 개씩 모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천 많이 하시고 부활카드 많이 모으세요. 자, 12문제만 풀면 12문제의 정답을 모두 맞추면 상금이 뿅! 하고 나타나는 렛츠 퀴즈! 본격적으로 떠나기 전에 테일러의 꿀팁 말씀드려야겠죠. 테일러의 꿀팁 넘버 1. 아직도 혼자 플레이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아마 오늘이나 내일 모레는 친구나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정말 정답률이 쑥쑥 올라간다니까요. 테일러의 꿀팁 넘버 2. 인터넷이 잘 터지고 조용한 곳에서 플레이해주세요. 그렇다고 독서실 가시면 안 돼요. 독서실은 안 돼요. 꿀팁 넘버 3. 콰이 어플은 최신 버전으로 항상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콰이를 추천하고 그분들이 여러분의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면 부활카드를 하나 두 개씩 모으실 수가 있어요. 부활카드 매 라운드마다 2번 사용 가능하지만 부활카드 많이 모으시면 모으실수록 부활할 수 있는 라운드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추천 많이 하시고 부활카드 꼭 많이 모으세요, 여러분. 자, 이제 본격적으로 퀴즈 여행 한번 떠나보도록 할까요? 지금 5,000분 가까이 들어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부활권 가져가세요. 부활카드 홍보 많이 해주고 계시네요. 부활카드 바다소금
님, 이제 시작해볼까요? Are you guys ready? Let's get started! 원더걸스, 솔로, 가시나를 보고 연상되는 인물은 A. 아이유, B. 선미, C. 소희. 자, 문제를 보면 해석이 되네요. 원더걸스의 멤버였으며 솔로 데뷔를 통해 가시나라는 솔로곡을 발표한 아티스트는 과연 누구일까요? 첫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 정답 보여 주세요. 네, 정답은 선미입니다. 1번 문제답게 난이도가 조금 쉬웠네요. 그룹 원더걸스로 시작해 솔로곡 가시나로 성공적인 솔로 데뷔를 한 선미 씨인데요. 한때 팬들 사이에서 그리고 심지어 연예인들 사이에서까지 가시나 댄스가 유행을 했었어요. 가시나 춤 못 추는 사람. 저도요. 다음 주로 가볼까요? 다음 주로 가볼게요. 다음 주 보여 주세요. 다음 중에서 팥쥐 엄마가 콩쥐에게 시킨 과제에서 연유된 말은 우물 안에 물 붓기, B. 깨진 독 다시 붙이기, C.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네, 여러분 전래동화 콩쥐 팥쥐를 아시나요? 콩쥐의 계모와 그 계모의 딸인 팥쥐가 콩쥐에게 온갖 힘든 일을 시켰죠.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는데요. 결국 두꺼비의 도움을 받아 해낼 수 있었던 이 일 무엇이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 주세요. 네, 정답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이 콩쥐 이야기는 우리나라판 신데렐라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찍이 어미를 여인 콩쥐의 계모가 잔치에 가기 전에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워놓으라고 했어요. 콩쥐가 그 앞에서 울고 있으니까 두꺼비가 나와서 깨진 독을 자신의 등으로 막아서 물을 채울 수 있게 해줬답니다. 이 콩쥐 이야기가 신데렐라의 이야기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여 주세요. 힘줄이 갑작스런 충격에 끊어지는 수가 있으므로 치명적 약점이라는 말로 쓰이는 용어는 A. 아킬라스건, B. 아킬레스건, C. 아틀란티스건. 네, 치명적 약점이라는 뜻으로 이 단어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우리의 발꿈치 뼈의 뒤쪽에 붙어있는 근육으로서 걸을 때 몸을 앞으로 나가게 하고 뛰어오를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것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해 볼까요? 정답 보여 주세요. 네, 정답은 아킬레스건입니다. 여러분, 이 아킬레스라는 이름의 유래 아시죠? 아킬레스는 바다의 여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반신반인입니다. 바다의 여신 테디스는 아들 아킬레우스를 불사신으로 만들고 싶어서 저승에 흐르는 스틱스 강물에 아킬레스를 담갔대요. 이때 아기 아킬레스를 잡고 있던 발목은 물에 잠기지 않아서 발꿈치 부위는 불사신이 되지 않았어요. 그 후에 아킬레스는 적군에게 하필 그 발꿈치를 맞아서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유일하게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약점을 상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다음 문제 보여 주세요. 막국수와 닭갈비가 유명하며 여름에 호수 별빛 축제가 열리는 호반의 도시는 A. 강원도 춘천, B. 경상남도 거창, C. 충청남도 보령. 네, 막국수와 닭갈비, 특히나 닭갈비 하면 땡땡 닭갈비 딱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춘천 닭갈비, 거창 닭갈비, 보령 닭갈비? 무슨 닭갈비일지 정답 그냥 빨리 확인해 볼까요? 정답 보여 주세요. 네, 정답은 강원도 춘천입니다. 여러분, 춘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춘천 하면 닭갈비, 닭갈비 하면 막국수죠. 춘천 닭갈비가 얼마나 유명하면 춘천이 아닌 지역에도 이 춘천 닭갈비라는 이름의 음식점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또 춘천에는 이 별빛 축제가 유명하다고 해요. 600m 구간에서 펼쳐지는 페스티벌로 6월에서 12월 말까지 화려하게 별빛 궁전이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다음 문제 보여 주세요. 한여름부터 가을까지 100일가량 계속해서 붉은 꽃이 핀다는 데서 이름이 유래된 나무는 A. 백일홍, B. 해당화, C. 무궁화. 네, 여러분 문제를 잘 보면 답이 있겠죠. 이 문제는 문제 안에 답이 있는 문제예요. 100일 동안 피는 붉은 꽃, 말 그대로 100일 동안 피어있는 붉은 꽃 뭘까요? 정답 확인해 볼까요? 정답 보여 주세요. 네, 정답 알고 계셨죠? 정답은 백일홍입니다. 문제에 답이 있었죠? 백일홍은 100일 동안 붉게 피어 있다고 해서 백일홍이 되었대요. 단순하죠?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여 주세요. 엄마가 화자가 되어 아들의 일상을 관찰하는 예능 프로그램은 A. 나 혼자 산다, B. 미운 우리 새끼, C. 불타는 청춘.
네, 여러분 이 프로 한 번쯤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 프로를 모르시더라도 보기를 잘 읽어보면 자식의 생활을 보는 어머니들의 심정과 가까워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그럼 그 느낌이 맞을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답 보여 주세요. 네, 정답은 미운 우리 새끼입니다. 미운 우리 새끼 보면 출연하시는 분들의 기상천외한 싱글라이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시는 어머님들의 리액션이 진짜 재밌는 포인트 같아요. 아무리 나이가 중년이어도 부모님들이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다 똑같구나 하면서 공감이 되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모 씨가 태양열로 라면을 끓이는 에피소드가 너무 재밌었는데 그거 꼭 보세요, 여러분.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여 주세요. 다음 중에서 배우 송강호와 강동원이 함께 출연한 영화는 A. 설국열차, B. 관상, C. 의형제. 네, 우리나라 영화계에서 빠질 수 없는 두 분이죠. 배우 송강호와 강동원이 함께 출연한 영화. 두 분 모두 긴 공백 없이 꾸준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두 배우가 투톱으로 호흡을 맞춘 영화 뭘까요? 정답 확인해 볼까요? 정답 보여 주세요. 네, 정답은 의형제입니다. 의형제는 2010년에 개봉한 작품인데요. 남과 북의 요원들이 서로의 신분을 속이고 함께 임무를 수행하다가 서서히 서로를 인간적으로 이해해 갈 때쯤 상황은 극으로 치닫게 된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에서 확인하세요.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여 주세요. 12세기에 돌로 만든 거대한 불교 사원이며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세계 문화유산은 A. 앙코르와트, B. 피라미드, C. 타지마할. 네, 캄보디아로 여행 가보신 분들은 이곳 반드시 가보셨을 텐데요. 무려 3만여 명의 장인이 30년에 걸쳐 완성해냈다는 이 걸작.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 주세요. 네, 정답은 앙코르와트입니다. 이 앙코르와트는요, 3만여 명의 장인이 30년에 걸쳐 만들어냈는데요. 앙코르와트 사원의 유적은 정교한 벽 조각, 층층으로 쌓인 돔, 신비주의 철학 등으로 불가사의로 꼽히는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특히 앙코르와트 사원에 새겨진 조각은 지금의 기술로도 절대 흉내낼 수 없다고 해요. 또 기술이 발달할수록 우리 인간의 손은 둔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손기술로도 흉내낼 수 없다고 합니다. 꼭 가봐야겠죠?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여 주세요. 가을에 강으로 거슬러 올라와 상류 모래바닥에 알을 낳고 죽는 바다 물고기는 A. 민어, B. 연어, C. 숭어. 네, 강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와 강의 상류에 알을 낳고 죽는 물고기. 이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어떤 물고기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이 물고기의 조리 방법도 다양하고 이 물고기의 알은 식품으로도 인기가 아주 많죠. 그럼 정답 확인해 볼까요? 정답 보여 주세요. 네, 정답은 연어입니다. 연어는 산란기에 태어난 강에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 모래에 웅덩이를 파서 알을 낳는다고 해요. 이런 연어는 고급 생선 요리로도 유명하고 연어 알도 인기가 아주 많은데요. 다른 물고기들에 비해 비타민 A와 D가 특히 풍부하고 단백질, 지방 등 영양소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어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여 주세요. 결혼한 지 50주년 되는 해를 기념하는 명칭은 A. 금혼식, B. 은혼식, C. 동혼식. 결혼한 지 5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는 명칭. 여러분, 한 사람과 5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또 기념이 되는 해를 뭐라고 부르는지 빨리 알고 싶어지네요. 빨리 확인해 볼까요? 정답 보여 주세요. 네, 정답은 금혼식입니다. 골든 웨딩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금혼식은 결혼 25주년 기념일인 은혼식과 함께 대표적인 결혼 기념일 행사라고 합니다. 결혼식 때 참석했던 손님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열고 부부는 신랑, 신부로 다시 불린대요. 각자 결혼식 때 사용했던 물건을 한 가지씩 지니고 선물도 교환한다고 하네요. 20살 때 결혼했어도 70의 나이가 되어 있겠네요. 파티를 정말 열만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다음 문제 보여 주세요. 소재로 삼을 경우 대부분 성공한다는 속설이 있는 광고 3B 법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A. baby, B. boy, C. beast.
광고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해야겠죠.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주목한다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 주세요. 네, 정답은 boy, 소년입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가장 많이 끈다고 하는 광고의 3B 법칙은 바로 beauty, baby, beast. 바로 아기, 미인, 동물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소재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 중에 해당되지 않는 boy, 소년이 이번 문제의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번 문제까지 숨가쁘게 풀어봤는데요. 지금 생존자 수 몇 명인지 확인해 볼까요? 실시간 생존자 수 현재 1124분께서 살아 계시네요. 자, 마지막 문제까지 꼭 다 살아남아 주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문제로 가기 전에 테일러가 화이팅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문제까지 화이팅! 네, 오늘 퀴즈 여행의 마지막 문제 12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여주세요. 두루미, 뻐꾸기, 꿩, 부엉이, 소쩍새 이들 새들의 공통점은 A. 부부금슬이 좋은 새, B. 밤에만 우는 새, C. 울음소리에서 이름이 유래된 새. 네, 이 새들의 공통점 과연 뭘까요? 새 보기 모두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밤에만 우는 새도 있을 거고요. 소리에서 유래된 이름도 있을 거고 금슬이 좋은 새도 있을 거지만 저 새들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실 무엇일까요? 마지막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네, 이 새들은 모두 울음소리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몇 가지만 알려드리자면요. 두루미는 순 우리말로써 뚜루루루루루 뚜루루루루라고 울어서 두루미가 되었고요. 뻐꾸기는 뻐꾸 뻐꾸 뻑뻑꾹 하고 울고요. 소쩍새는 추추추추추추 수척 이렇게 운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다 풀어왔는데요. 12문제를 모두 맞추신 우승자 과연 누구일지 몇 명일지 확인해 볼까요? 우승자 보여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우승자입니다. 오늘의 우승자들은 2298원의 상금을 각자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탈락하신 분들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매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는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 장소에 약속 시간에만 나와주시면 기회는 오니까요. 내일 또 손영탁 아나운서님과 퀴즈 여행 한번 떠나보시고요. 저랑 일요일에 직감해신 약속 꼭 지켜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서 또 만나기로 해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안녕!